첫 번째 경기 트벤테 대 빌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벤테는 전반기 막판 연승으로 반등에 성공한 알크마르에 리그 5위 자리를 내줬다. 아직 많은 일정이 남았고 승점 차이가 적기에 역전 가능성은 있지만 챔스 진출을 노린 이번 시즌임을 감안하면 전반기 성적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때문에 긴 휴식 이후 재개되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로 시즌 12골로 득점왕 경쟁 중인 샘 스테인을 비롯해 블랙과 람머스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리는 운영을 할 것이다. 빌럼은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 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들 간의 차이가 큰 에레디비지이긴 하지만 시즌 종료 후 있을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권과 격차는 크지 않다. 단, 재개되는 일정부터 난적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역습에 나설 메이벨트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트벤테의 승리를 본다. 빌럼은 에세보스와 요스텐 등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볼란치 라인이 있다. 그러나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며 본인의 득점 외에도 동료를 살릴 수 있는 스테인을 90분 내내 저지하긴 어렵다. 블랙과 반 루이지의 측면 돌파도 있을 트벤테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제노아 대 파르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노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철저히 웅크린 운영으로 원하는 승점 1점을 따냈다. 소스비와 밀란 바델 등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실점하지 않았고 레일리 키퍼의 세이브도 여러 차례 나왔다. 그리고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순위 경쟁 중인 파르마 상대로 피나몬티와 미레티를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파르마는 지난 라운드 토리노 원정에서 승점을 따냈다. 결장한 데니스맨 대신 출전한 엘무크 비스트와 미알라 등이 공격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칸셀리에리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사이먼 솜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를 신경쓰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발렌티가 공중볼을 잘 따냈다. 제노아의 승리를 본다. 파르마는 칸셀리에리와 엔지 보니 등이 역습으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팀의 주포인 데니스맨이 부상으로 출전하기 어렵기에 고전할 수 있다. 확실한 해결사인 피나몬티가 전방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고 카르발류와 미레티가 뒤를 지원할 제노아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휴식기 전 페이스가 매우 좋았다. 시즌 초반 강등권에 머물며 강등 위험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바르샤 원정 승리를 시작으로 에스파뇰과 바야돌리드 등을 연파하며 1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리그 7골을 기록 중인 산드로 라미레스가 폭발적인 골 감각을 자랑하며 중요한 골을 연거푸 넣었고 마빈 박과 무뇨주 등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다. 헤타페는 휴식기 전 연패를 당했다. 상위권 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제네와 알더레테, 디에고 리코 등이 안정적인 수비를 보유했지만 문제는 역시 개선되지 않은 최전방의 마무리였다. 마요랄이 전력 외로 빠지며 우체와 일디림 등을 공격의 선봉으로 내세웠는데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라스팔마스의 승리를 본다. 헤타페는 아틀레티코와 레알 등 우승권 팀들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아란바리와 루이스 밀라 등이 수비 보호에 신경을 쓰느라 공격 전개에서 약점을 보였다. 경기 내내 원정팀의 측면을 무너뜨리며 공격적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라미레즈가 확실한 마무리를 할 라스팔마스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흐로닝원 대 알메러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흐로닝원은 승격팀이지만 나름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 중이다. 물론 강등권 커트라인과 승점 차를 벌린 건 아니지만 홈에서 빌럼과 스파르타 등을 연파하며 안정적으로 승점을 획득했다. 원정에서의 약세를 홈에서 만회하는 모습인데 스크레더스와 티스 우스팅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잘 공략했다. 홈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알메러시티는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헤렌벤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아디날릭과 발보아 등의 골이 터진 경기였고 실점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베이크와 더불어 리그 강등에 가장 가까운 팀인 건 분명하다. 팀이 큰 기대를 걸고 선발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로비네가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고 수비진에서는 팀을 지탱할 리더가 없었다. 흐로닝원의 승리를 본다. 알메러시티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력이 리그 최악인 팀이다. 타이리의 중원 수비 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가리티스가 측면 돌파를 막아내지 못했다. 스크레더스와 반 버겐이 측면을 돌파로 이겨내며 상대 수비를 벗겨낼 것이고 포스테마가 해결할 흐로닝원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페에노르트 대 위트레흐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라이벌인 호벤에 패하며 무패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원정에서 리그 선두 상대로 무너졌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릴 경기다. 부상에서 돌아와 다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비롯해 파이샹과 헤지 모우사의 스리톱이 나설 것이고 제루키와 밀란보가 중원에서 지원할 것이다.
황인범과 팀버 등은 부상 중이다. 위트는 전반기 LADBG의 최고의 팀이었다. 순위는 3위였지만 페에노르트와 알크마르, 트벤테 등을 모두 밑에 둘 정도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전반기 마무리가 좋지 않았는데 중위권 팀인 시타르트 상대로 홈에서 5골을 허용하며 완패했다. 캐슬라인이 다시 골을 터뜨렸지만 센터백인 비에르게베르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페에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위트레르트는 반터 호른과 엘카로아니 등이 비에르게베르의 공백을 메우며 수비 위주로 난적을 상대할 것이다. 이크발이 중원에서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줄일 것도 있다. 그러나 페에노르트 상대로 승점 추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루키와 스탱스, 밀란보가 중원에서 점차 점유율을 높이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히메네스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페에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베네치아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엠폴리와 비겼다. 핀란드 국대 스트라이커인 포우 얀팔로의 골이 나왔고 경기를 주도했는데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강등권 순위에도 홈에서 최근 무패를 기록하며 중위권 추격을 노리고 있다. 시즌 초반 불안하던 수비가 안정을 찾은 것이 최근의 상승세의 원동력인데 알타레와 슈베르코가 세트피스에서 공중볼 제어를 잘했다. 인테르는 최근 끝난 이태리 슈퍼컵에서 라이벌인 밀란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라우타로와 메우디 타레미의 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연속 3골을 내주며 패했다. 때문에 리그 연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다소 주춤했고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을 해야 한다. 다행인 건 슈퍼컵 결승 이후 충분히 휴식할 시간이 있었기에 전력 누수 없이 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베네치아가 최근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강팀 상대 경기력은 아쉬웠다. 미키타리안과 차라노글루가 상대의 중원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의 주도권을 팀에 제공할 것이고 둠프리스와 디마르코가 측면 돌파로 베네치아 수비를 무너뜨릴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